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네, 받아본 적 있어요. 저 코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코어 받아본 적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견적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거의 그냥 렛민 수준이라서 안 받았어요. 가슴은 좀 고민해본 적 있어요? 가슴 수술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 많은데 이 다른 수술하고는 좀 달리 병원에 방문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만 하고 병원에 방문하지는 못했었어요. 왜 가슴 상담이 좀 두려워요? 근데 뭔가 가슴 성형은 약간 생각하면 좀 무서운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아서 좀 살짝 무서워. 아무래도. 그리고 뭔가 이제 가슴이 되게 여자한테 되게 중요한 부위잖아. 그치 그치. 누군가에게 이렇게 몸을 공개한다는 것도 있고 맞아. 받고 나면 사실 대부분 다 알잖아. 갑자기 가슴이 커져서 오면은 다들 약간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 티가 많이 날 것 같은. 그치.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보통 상담은 환자분 한 분 아니면 환자분이랑 같이 오신 동행해 주신 보호자분이나 친구분들이랑 같이 와서 했는데 세 분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낯설고 좀 어색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어떤 일로 오셨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티가 별로 잘 안 나는데 가슴이 약간 처져서 고민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맨몸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거울 앞에 서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티도 안 나는데 이거를 수술 받을 필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실은 이 미용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건강과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서 컴플렉스를 느꼈다 그러면 컴플렉스를 해소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뭐 항상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신감을 잃는다고 하면 불화를 통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위에가 꺼진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는 걸로 본인이 느꼈던 컴플렉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데 충분히 도움을 많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처진 가슴에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보형 무게 때문에 혹시 더 처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네, 그게 흔히들 갖는 오해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은 일단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면 보형물 주위로 캡슐, 피막이라고 하는 일종의 흉살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건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그 이후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물론 5년, 10년, 20년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또 피부는 좀 처져 내리겠지만 갑자기 임신 출산이라든지 몸무게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형물이 많은데 네.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회사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형태적으로도 그리고 표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요즘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스무드 보형물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주변이랑 붙지를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고 촉감이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겉에가 약간 러프하고 터프한 이런 제품들은 텍스처드라고 표현이 돼요. 2019년 8월 달에 금지가 된 게 이런 텍스처드 제품에서 확률은 아주 낮지만 보형물 주변에 형성되는 캡슐, 피막에서 아주 희귀한암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가 된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러한 제품들은 지금 사용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보형물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요즘 주로 아무래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은 새롭게 개발된 모티바 이런 제품이 있고요. 이런 제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오래된 데이터지만 이 스무스 제품들이 구형구축 발생률이 좀 높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형구축 발생률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보형물도 교체를 해야 되나요? 꼭 교체를 해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이 바깥으로 조금 새어나온다든지 아니면
껍데기를 우리가 쉘이라고 하는데 쉘이 살짝 찢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새거나 찢어져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2,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보형물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체크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굉장히 저는 작은 가슴이 고민인데 네. 요즘은 보정 속옷이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좀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해당되는 얘기 같고 주위에서 마른 사람이 가슴 수술을 하면 너무 이제 티가 나고 예쁘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겼거든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이제 보정 브라가 많이 나오고 잘 나오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죠. 그리고 본인 가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효과를 보여요. 보형물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아주 크게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브라를 넣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배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워낙 많이 마르시고 자기 가슴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슴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티가 나는 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인공적인 느낌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수술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 몸에 가장 적합하고 자연스러우면서 크고 이쁜 가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술 진행을 하는 거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쁘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어색하지 않고 본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에도 보형물을 넣으면 이제 자주 만지거나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이런 보형물을 또 가슴에 넣었을 때 속옷을 자주 착용하게 되면 혹시 부작용이 더 높아지는 건지. 그거는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데요. 보형물을 둘러싼 캡슐이 완전히 안정화되는 데는 한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두 달 때부터 일반 브라, 푸시업 브라라고 해서 모아주는 브라를 계속 자주 착용을 하게 되면 이 캡슐, 피막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자리를 잡게 돼요. 수술한 초기, 최소한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러한 브라는 착용을 해주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러한 일반 브라 착용을 조금 자제해 주셔야지 되고요. 초기에는 밑선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일명 뭐 메디칼 브라 아니면 병원에서 주는 보정 속옷 이런 것들을 환자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두 달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한두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이행기에는 일반 스포츠 브라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흔히 나시 브라라고 해서 너무 가슴을 이렇게 조이지 않는 브라를 해주셔서 피막이 조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자리 잡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됩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가슴이 너무 커서 축소술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뭐 복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되게 말리는데 저는 이제 등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격한 운동도 못하고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약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축소술을 안 하는 게 나은 걸까요?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고민들이 다 다르죠. 근데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의 고민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가슴이 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실은 이거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말씀하셨다시피 심한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좀 늘어진 부분에 의해서 가슴 위쪽으로 습진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보형물을 이용한 확대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형물로 인해서 부작용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축소술도 부작용이 혹시 따로 있나요? 예, 어떤 수술이든지 부작용이 좀 있게 마련이겠죠. 일단 흉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수술처럼 뭐 피가 좀 보인다라든지 뭐 염증이 생긴다라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줄이다 보면 양쪽에 비대칭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지만 숙련된 의사한테 적절한 기획하에 잘 수술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비대칭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게 수술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축소술도 확대술이랑 회복 기간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비슷한가요? 약간 좀 다른데요. 실밥 뽑는 거는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만 일단은 본인이 느끼는 몸의 컨디션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리고
보형물을 통해서 확대 수술했을 때는 보형물과 보형물을 둘러싼 피막과 캡슐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을 쓰는 운동이나 이런 거는 보통 한 2달여 정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축소 수술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오히려 제약이 더 없습니다. 실밥 뽑을 때까지 물에 안 닿는 거 말고는 일상생활 하는 거에는 오히려 제약이 없으시고, 일상생활 하거나 몸을 원활히 움직이는데 훨씬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수술보다 훨씬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